FA 시장이 C그룹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C그룹은 제 예상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C그룹은 좀 분위기가 식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 시즌 최하위인 A팀 소속의 선수들이 C그룹에 배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FA 2그룹에 양두영과 윤성일 등의 대역급들이 내려가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C그룹은 지금까지의 과열 분위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과열 분위기가 지속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에 성공한 선수들이 몸값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FA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계약한 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오승용 선수가 D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봉은 기존 몸값인 200포인트보다 50포인트 높은 250포인트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오승용 선수에게 B팀과 C팀, D팀 세 팀이 제안을 넣었는데 250포인트를 제시한 D팀이 오버페이 룰을 발동시키면서 자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승용 선수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통상 성적만 보더라도 34경기에 출전해서 5득점 2클린이 전부예요. MOM에 선정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매 시즌 오승용을 원하는 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값이 200포인트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D팀과의 계약도 250포인트의 계약을 맺으면서 개인 역대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지난 시즌 아예 기록이 없는 선수에게 250포인트나 지불했다는 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B팀 역시 200포인트를 제안했던 것을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를 하이티어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승용의 몸값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게 팩트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FA 시장에서 항상 상위 그룹에 있었던 오승용 선수가 하이 그룹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는 효과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승용 선수는 다음 시즌 정말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팍 선수거든요. 지팍 역시 D팀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연봉은 200포인트, 기존 몸값 180보다 20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A팀과 제시액이 동일했고 경쟁이 붙었는데 선수 본인이 D팀을 선택하면서 결국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2023 상반기 시즌 당시에 클린항 출신이기 때문에 점수를 계속해서 높게 준 것 같고, 다만 김상균 주장이 이 선수를 수비가 아닌 공격수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최전방 포지션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하드웨어로 몰아세우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집박 선수의 발끝을 생각한다면 공격수는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팍 선수는 공격수지만 펄스9에 가까운 선수? 그러니까 가짜 공격수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 수비수들을 어그로 끄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비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니까 수비로 써도 괜찮지만 김상균 주장과 안태령,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오승용까지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아예 집합을 공격수로만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석준 선수예요. 이석준 선수는 A팀과 기존 몸값과 동결된 150포인트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B팀 또한 영입에 나섰지만 오버페이 룰로 인해서 A팀과 자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석준 선수는 이번 시즌 사실 보여준 게 거의 없죠. 일단 출전수가 너무 적었고요. 그래서 개인 기록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석준 선수는 다음 시즌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시즌 최종전 때 보여준 저돌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공격과 수비 가담, 이런 모습들을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폼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이라 봅니다. 다만 선수 본인이 자신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약간 주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어낸다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환 선수는 계약에 실패하고 FA 2그룹으로 내려갔는데요. 골키퍼라는 특정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골키퍼 능력에 대한 모든 팀들의 관심이 좀 많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